자, 한번 포토샵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뭘 할 거냐면 이 포토샵 2024 포토샵 정식 버전 2024 버전 이후부터는 생성형 AI 인공지능 채우기 자동 채우기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유튜브용 썸네일을 만들 건데, 지금 방에 대충 찍은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이즈도 좀 안 맞고 좀 조정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채워 넣는 걸 좀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보통 제가 이걸 방에서 찍다 보니까 이런 데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데 채워 넣어야 되는데, 좀 화면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디스토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맞춰줄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고급 기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 옛날 사람이라서 요거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고요. 깐 왜곡을 시켜서 보기 괜찮게 맞춰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채워 넣을 건데, 과거에는 이제 요거를 채워 넣으려면은 상당히 복잡했죠. 이미지를 레스터라이즈 시키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색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건데, 지금 이런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 도장 툴이 있어요. 도장 툴. 이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도장을 이렇게 할 부분을 찍고 알트 눌러 찍고 이렇게 해갖고 패턴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지금은 이거는 패턴이 단순해서 어렵지 않게 되는데, 지금 사실 이 패턴은 좀 복잡한 패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한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20년 전부터 있어 도장 툴.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칠하고 하는 게 어려웠죠.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는 2021 버전인가부터 채워넣기 자동 채워넣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채워넣기 기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편집에 보면은 생성형 채우기라고 있어요. 내용 인식 채우기. 내용 인식 채우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변의 패턴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제가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 패턴들만 남겨놓고 싹 다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패턴 인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인식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채워집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다시 편집에 내용 인식 채우기.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너무 적은 영역만 지금 패턴이 되는데, Alt를 누르고 지금 이미지를 제가 잘못 선택해 합쳐야죠.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 인식 지우기를 하고 보면, 여기 검은색 부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우고,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면은 이렇게 짠 확인. 꽤 훌륭하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패턴이 워낙 단순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여기에 이 생성형 채우기, 이게 무엇이냐? 이걸 훨씬 더 간편하게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이쪽 채워야 되는데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날려버릴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이거는 뭐 아직은 노가다를 좀 해야죠. 라sso 툴을 이용해서 추가로 선택 영역을 해주고,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 한 요 정도까지 선택을 해주고, 제가 이 날려버릴 부분 여기 빠졌네요. 요것도 채워서 넣어주고, 자 여기는 다 날려버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형 채우기라는 게 바로 뜨고, 아니면 편집에서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동의, 프롬프트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프롬프트를 사실 입력해갖고 뭘 넣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패턴 인식, 아까 내용 인식 채우기를 해버립니다. 짠. 근데 뭔가 좀 구리게 된 것 같은데? 뭐지? 돼버리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변경 패턴들, 다른 패턴들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요것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채우기가 되긴 되는데, 이 아래 이 갈색 부분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아까 배운 거 응용을 해서 일단 이 갈색을 친구를 날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이렇게 해주고, 이 갈색 친구부터 없애줄 거예요. 어떻게? 아까 사용했었던 기능인 내용인식 채우기를 활용해서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좀 없애는 거죠. 이것도 사실 수동은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 생각하면 너무 편합니다. 이거 옛날에 도장 툴로 다 일일이 하거나, 심지어는 전 심했을 때 포토샵 작업을 많이 했을 때는 이걸 타블렛에 그린 적도 있었어요. 패턴을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좀 나름 감쪽같이 없어지죠. 자 확인.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아마 요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순서대로 해주는 게, 순서대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저도 아직 몇 번 안 써보긴 했는데 노하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 잘못했 이거 선택은 잘해줘야죠. 이 정도는 대충 선택하고 여기서 생성형 채우기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내용인식 채우기로.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채우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쓰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쓰는 법을 아는 방법은 뭐 여러 개 해보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면 또 여기 색깔이 살아 있어갖고 티가 나네요. 정확하게는 없어졌는데 이게 아마도 이미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긴 하는데 제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좀 자연스러운 걸 찾아보면 이런 건 조금 자연스럽네, 그쵸? 너무 여기 색이 없는 것보다 이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합치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저 자연스럽게 좀 처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생성형 채우기 별론데 여기 흰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상한데요. 이럴 때는 이게 J, 보통 우리가 사진관에서 얼굴에 뾰루지 같은 거 삭제할 때 이걸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걸로 간단하게 채워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고 생성형 채우기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오묘하게 좀 안 되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영상에 담고 싶은 내용들이 잘 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건 좀 나름 또 괜찮은데? 자, 합치고 여기 좀 어색. 그러면 이런 거 선택해서 J 툴, 어색하다. 그러면 이때는 브러쉬 툴 같은 걸 좀 살짝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여전히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 힐링 브러쉬 툴로 좀 쳐주고 각도가 있는 부분에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 어색한 부분도 이건 생성 채우기 하지만 사실은 자원 낭비죠. 이런 거는 그냥 아까 썼었던 도장 툴을 써도 됩니다. 이 정도면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쪽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색하잖아요. 그쵸? 여기는 이게 한번 이게 딱 당겨 놓고 한번 생성형 채우기 가자! 편하게 가자! 잘 나올 것인가? 잘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나름 꽤 괜찮은데? 뭐 창문도 만들어주네 알아서. 뭐 차라리 요게 좀 나은 것 같고 여기 얼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얼룩 부분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J 툴로 툭툭 쳐줘서 힐링 툴이죠. J 툴이라는 게 뚝뚝뚝 잡아서 패턴을 좀 눌러주고 여기도 어색하게 있는 패턴들을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고. 근데 여기 무슨 약간 황토 방처럼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여기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썸네일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단은 AI한테 막 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뭐 걔도 저랑 똑같은 생각 했네요. 저도 이걸 채워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이나마 주변 정보에 있어서 이 녹색 부분 없애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어색한데 사실 이거는 되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갖고 오면 되죠. 주변 색 정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성형 채우기라는 기능이 저처럼 원래 포토샵 툴을 좀 잘 사용하시는 분이 활용할 때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어색한 황토 느낌 없애야죠. 네, 황토 느낌 어떻게 없앤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 생성형 채우기 엔터. 근데 얘는 색 정보가 남아 있으면 또 어색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보자. 오, 나름 이번엔 잘해줬네요. 여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자연스러운 것도 있네요. 그렇죠? 요게 좀 자연스럽죠, 그나마. 네, 그래도 약간 이 누리끼리한 색감이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색상으로는 이게 좋은데 이게 좀 자연스럽긴 하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부분만 색상만 없애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보시면은 여기 색상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라면은 또 포토샵 2021 버전인가부터 생긴 건데 피사체 선택이라는 게 있죠. 이걸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편해서 근데 완전 완벽하게 잡아주지 못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자를 잡기도 하고 그림자를 안 잡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빼주고 그 다음에 본체는 합쳐주고 약간은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지금 위에다가 복사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을 그레이스케일로 깔아버린 다음에 조정, 채도 감소. 그러면 색톤이 확 죽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이 색이 죽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잡으면 색 정보가 그레이 톤으로 다 채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작업할 편하죠. 네, 약간 더 단순해진 느낌이 좀 있죠. 이 정도가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계속 그래도 색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참조를 하면서 만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아래 테이블을 따로 빼줘야겠지만 아까 같은 느낌을 굳이 내고 싶다면 여기다가 살짝 이 누리끼리한 색상을 넣어줘도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 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좀 다르게 해도 되잖아요. 일단 이것도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썸네일 위치를 맞춰야 될 때 저는 이 정도 사이즈를 맞출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똑같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생성형 채우기 가라! 네, 나름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줬죠. 뭐 어색하면 딴 거 바꿔도 되는데 첫 번째 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색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동으로 맞춰주면 그만. 자, 힐링 툴을 써볼까요?
이상한데? 브러쉬 툴. 이건 브러쉬로 그냥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 어색한 부분만 좀 힐링 툴로 터지네. 아, 이게 이미지 안 합쳐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위에 합쳤어야 했는데 아래 합쳤네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힐링 툴 가라. 힐링 툴로 요 경계선만 쳐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브러쉬 툴로 살짝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어둡구나. 너무 어둡네. 오히려 반대쪽 브러쉬 툴로 쳐주는 게 낫겠는데요. 이럴 때는 될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택해서 생성형 채우기 가라. 좀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주지 않을까. 명색이 인공지능인데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오히려 그냥 내용인식 채우기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인식 채우기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여기만 좀 처리하면 끝. 네. 그래서 지금도 딱 보면은 요거를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썼을 때 유용하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딱 적합한 예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끝난 게 아니죠. 여기도 좀 어색한 힐링. 딱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이 생성형 정확한 인공지능 아니죠. 정확한 명칭은 생성형 채우기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원목 느낌의 책상을 깔아줘. 이런 게 된다 이거죠. 과연 잘 나올 것인가? 좀 어색하긴 한데 나름 나오죠. 네, 어색하긴 합니다. 네, 완벽하진 않아요. 이건 선택 툴 자체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근감을 좀 살려서 여기에서 한 요 정도 원목 느낌의 데스크를 원근감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생성해줘. 이렇게 휘었네? 이거 데스크가 휘었어. 이게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이상하죠. 다시. 이게 좀 괜찮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해야겠죠. 네, 아쉽게도 이걸 바로 쓸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거의 재조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을 촬영으로 어둡게 만들어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이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소실점을 파악해서 배경을 깔아줄지 모르겠지만 생성형 채우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 이런 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 요거 일단 끄고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배경을 먼저 만들고 데스크를 깔았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삭제하고 여기 좀 어색하잖아 모서리가. 그쵸? 모서리 자연스럽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자가 없으니까 좀 어색한데 이 데스크가 좀 넓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요 정도 넣고 아까 한번 해봤던 걸 응용해서 하면은 생성형 채우기로 해서 넣어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면은 이제 내용인식 채우기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생성형 채우기를 한번 이것도 좀 더 개선이 되면 정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컴퓨팅 파워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쓰긴 쓰는 것 같거든요. 네, 안 쓰진 않는 것 같고 오,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 이러면 그냥 생성형 채우기 쓰면 되죠. 딱 안 나왔구나. 아, 안 나왔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네. 이 정도 두께면 되나? 네, 이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때는 내용인식 채우기로 자 확인. 아,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인식 채우기도 사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브러쉬 툴로 이 정도 채워놓으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명도와 채도를 좀 조정해주고 곡선으로 살짝 좀 잡아주고 살짝 그런 색감이 누가 봐도 저기서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색상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색도와 색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좀 어울리는 감성으로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색을 살짝 주면 좋은데 컬러가 살짝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깔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고 여기서 스크린을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크린보다는 소프트, 하드, 선형번, 소프트 라이트를 해주고 살짝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밝기 툴이 있거든요. 다치 도구라고 있죠. 이걸로 살짝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줘야죠. 그림자 우리가 날려버린 그림자는 라소 툴로 이렇게 해갖고 한 요 정도 간격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생성형 채우기한테 말해볼게요.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과연 잘 만들어 줄 것인가? 뭐야 이거? 아, 이런 거 잘 못하네요. 역시 아직은 그래도 사람이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이렇게 때린 다음에 이걸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라스트를 잡을 때 패더를 한 10 정도 주고요. 그리고 영역을 이렇게 살짝 잡고 패더 10이 너무 셌구나. 한 2 정도면 줘야겠다. 2 딱 잡고
잡고 넣어주고 검은색으로 채우고 좀 너무 좀 과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 보면은 동작 흐림 효과예요. 동작. 그래서 각도를 좀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죠. 그리고 여기다 가우시안 필터 설정을 때려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불투명도를 선택하면은 약간 스탁 이미지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좀 자연스럽다. 물론 지금 요 그림은 정확하게 소시점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요 뒷면을 제가 억지로 좀 늘렸는데 이거 좀 어색하긴 하다. 그쵸? 이거 좀만 잡을까? 요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어색하죠. 삭제.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진을 좀 신경 써서 만들면 요거를 삭제해야 되거든요. 요거. 근데 이게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방법이 없을까? 뭐 시간을 들여서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반사 이미지 AI가 설마 해줄까? 궁금하네. 아 이걸 해주면 대박인데. 그래서 유리창에 비친 자 이걸 좀 앞으로 당겨서 비친 반사 이미지를 삭제해줘. 과연 될까? 제대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줘도 약간 방향성에 있어서 향후에 나올 포토샵 2025나 2026에서는 뭐야 이거? 요 엉망진창이죠. 네. 안 됩니다. 네, 안 된다. 자, 하지만 뭐 노가다로는 없앨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를 영역을 선택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반사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톤 다운을 시켜줘야죠. 색도와 채도에서 노란색 계열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그리고 파란색 계열도 사실은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좀 반사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곡선에서 이렇게 찝해서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이미지 전체를 약간 옐로기가 있는데 옐로기가 사실 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랑 사라졌 왜 선택이 안 되니? 자,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썸네일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이런 거 조금 아쉽잖아요. 이런 거 조금 아쉬운 것들은 사실은 이 뭐 J2 같은 걸 이용해서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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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치면서 없애는 수밖에 없다. 사실 반사라는 게 없어도 좀 어색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모 전자제품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이미지 관리죠. 잡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게 일부러 반사 이미지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색하죠. 이렇게 이상하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저 빡세게 하면은 가능도 한데 시간 들이면 다 됩니다. 그걸 이제 줄여주는 게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AI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느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좀 섞여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브러쉬로 치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 요 정도. 오, 아까 그럼 괜찮은데? 요런 거 조금 어색하죠? 야만 저의 손때가 묻어서 그럴 텐데 톡톡톡 좀 쳐주고 힐링 툴이 사실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좋긴 한데 이런 거 복사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예전에 포토샵 한 CS 1 막 쓰고 할 때 이렇게 그냥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어색한데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택 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J 툴로 툭툭 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안 되네. 그러면 브러쉬죠. 만만한 게 브러쉬다. 툭 찌그러졌는데 갑자기 이럴 땐 여기 있는 패턴을 복사해 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 사람의 포토샵 편집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스토트로 잡아주고 짠 안 맞네. 괜히 돌렸다. 그쵸? 이렇게 보면 약간 안 맞죠? 디테일이 생명인데 약간 되나? 터지네. 이런 건 또 처음 알았네. 자 다시 돌아가서 복귀 아 여기서 제가 J2를 때릴 때 이게 들어가 버렸었구나. 뭐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저 안 되면 내용시 채우기 제일 자연스러운 노가다를 해줘. 아 이거 생선 채우기 되나? 가자 생선 채우기. 좀 약간 저거 약간 때국물이 묻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걸 좀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패턴 좀 이런 게 좀 자연스럽기도 하네요. 이런 괜찮네. 그리고 약간 조명 여기 살짝 하이라이트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 만들어주고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고 여기 있는 바디색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툭 쳐줍니다. 툭툭 쳐주고 여기서 스크린 너무 흰색 같은 거 하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 걸 찾으면 되는데 보통 이런 건 그냥 오버레이보다 스크린 생상 닫지도 괜찮네. 이렇게 툭툭 쳐주고 약간 인위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브러쉬를 딱 선택해서 요거 좀 밝은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 색상 자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딱 찍고 여기가 딱 때리면 하이라이트 생기죠. 여기도 이렇게 딱 찍고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빛은 위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툭툭 부드러운 브러쉬로 바꿔서 툭툭 그 다음에 이런 때콩물을 좀 삭제해 주고요. 이를 또 힐링 브러쉬가 갑이죠. 그러면 훨씬 더 역동적인 약간 이미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색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펀지 툴로 채도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여기도 이 붉은색 살아 있어야 되죠. 나름 키 컬러니까 약간 색을 좀 줄여줘야겠다. 이게 좀 색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이건 뭐 연출하기 나름이죠. 네. 전 요거를 좀 없애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오, 꽤 괜찮죠? 이렇게 되면 이제 꽤 괜찮아졌습니다. 요 정도에서 약간 여기도 색깔 살짝 깔까? 여기도 깔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고 이번에 곱하기를 좀 써서 볼트명도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툭툭툭 지우면은 훨씬 좀 자연스럽다. 요 정도로 하면 이제 썸네일용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제 타이틀을 깔고 크게 근데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좁아. 여기가 좀 너무 불필요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미지를 전체에 복사해 넣고 이렇게 좀 옮겨서 하면 되는데 원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지금 아래 레이어 살아있는데 레이어를 다 복사해서 잠가 놓고 여기 또 남잖아요. 지금은 워낙 단순한 색깔과 상관없는데 이럴 때도 이렇게 선택하고 생성형 채우기로 딱 때리면 상당히 손쉽게 이미지를 채워줘 줍니다. 짠,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자 했었던 요 간격이 얼추 맞죠? 200 정도 하고 색상을 살짝 줘서 드롭 섀도우 고속 3D 프린터. 제가 사실 타이폰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폰트의 힘으로. 그리고 이게 약간 포토샵 2024에서 좀 버그인데 지금 한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게 선택이 안 돼요. 버그인지 아니면 일부러 패치를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를 선택하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다시 선택 툴을 바꿔줘야 된다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짠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얼추 완성했습니다. 다시 처음에 했었던 이미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 기능과 요거를 좀 어떻게 썸네일에서 좀 크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썸네일감이구만 이게. 요 사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채우기, 뭐 기타 등등 포토샵 기본 스킬 등등 막 이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거 좀 넣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없는 이런 텍스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여기 좀 깔아주고 그리고 뭐가 좋을까나 요 정도 살짝 주면은 더 이미지가 좀 텍스처감이 있죠. 네, 이런 것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채우기, 그다음 내용인식 채우기, 그럼 기본적인 포토샵 스킬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생성형 채우기가 만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전하다 보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이미지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포토샵 버전의 좀 업그레이드도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